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유일의 다목적 체육관으로 40여 년 넘게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종화체육관이 종화이노베이션센터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어제 준공됐습니다. 고 이종화 선생의 체육관 기부에 이어 장남 이주용 KCC 정보통신 회장이 센터 건립비 33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대를 이은 통 큰 기부로 이뤄진 이번 결실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7년 9월 1200석 규모로 준공돼 그동안 각종 체육대회와 음악회, 전시장 등 울산 시민의 다목적 문화체육공간으로 사랑받아왔던 종화체육관. 고 이종화 선생이 부지 12,700여 제곱미터를 기부하고 건립 비용으로 당시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현실화된 시설입니다. 하지만 건립 이후 50여 년 가까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종화 선생의 장남 이주용 KCC 정보통신회장이 330억 원에 달하는 통 큰 기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와 국비 200여 원을 보태 시작된 종화이노베이션 센터가 착공에 들어간 지 2년 7개월 만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은 이주영 회장과 아들 상현, 상훈 형제, 그리고 이수성, 이용구 전 국무총리,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전직 관료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늘 돈을 벌기는 쉽다. 그렇지만 돈을 쓰기가 어렵다. 어린 마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할아버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또 이렇게 종화체육관의 재건립에 또 기부를 하셔서 돈을 잘 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후손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울산시는 감사의 뜻을 감사표에 담아 이주영 KCC 정보통신 회장에게 전달했고 관리 과정에 기여한 이 회장의 장남 이상현 KCC 정보통신 부회장과 차남 이상훈 시수원 대표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전달했습니다. 또 종화이노베이션센터 건립 기부 결정에 큰 역할을 해온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과 안수일 시의원에게도 감사표를 전달했습니다. 대를 이은 기부의 뜻을 잘 받들고 울산이 주게 될 미래 세대가 배우고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와 교육 그리고 창업의 복합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된 종화이노베이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연면적 19,900여 제곱미터로 1층에는 기존 체육관과 동일한 명칭의 다목적 종합체육관과 기부자 고 이종화 선생과 이주영 회장의 기부 의미를 되새긴 전시공간인 기부자홀,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등이 조성됐습니다. 나머지 2층에서 6층까지는 청년 지원을 위한 창업공간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아동부터 청장년까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들 시설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종화이노베이션센터 건립을 위한 부자간의 대를 이은 통 큰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신청한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기본계획이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중앙도시개발위원회 최종 승인을 받아 어제자로 관보에 고시됐습니다. 울산시의 도심융합특구는 지난 2022년 12월 KTX 역세권 융합지구 162만 제곱미터와 다운혁신 융합지구 30만 제곱미터 등 두 곳이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2년여 만에 기본계획 승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KTX 역세권 융합지구는 2차 전지 전략산업과 첨단 농업기술 기업 유치 등이, 그리고 다운혁신 융합지구는 우정혁신도시와 울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혁신실증연구센터와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울산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26,200여 명의 일자리와 11,800여 호의 주택 수요가 발생하는 등 도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 울산 세계미래산업박람회가 어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늘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열린 개막식에는 울산시와 동반성장위원회, HD 현대중공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현대자동차 등 14개 기관과 기업은 인공지능 디지털 산업 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울산시와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2차 전지산업 특화단지 간의 초광역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에 협력할 것을 공동 합의했습니다. 한편 울산 세계미래산업 박람회에는 미래산업 분야 460개사, 500개 부스가 꾸며졌습니다. 임단협의 난항을 겪던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일 열린 30번째 교섭에서 호봉 승급분 3만 5천 원을 포함한 기본급 심의반 9천 원 인상과 경력금 450만 원 지급 등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서생 어촌 일대에서 운영 중인 불법 해루질 감시 드론이 범죄 예방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4일 서생면 대송리 송정공원 앞바다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야간 해루질을 하던 일행 3명을 감시 드론으로 포착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불법 해루질 감시는 송정항, 대송항, 평동항 등 마을 어장이 위치한 서생 해안 일대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불시에 진행됩니다. 중구청이 내일 울산 동원 앞에서 돌아온 장터걸 행사를 엽니다. 돌아온 장터걸은 국가유산청의 2024 생생국가유산 사업 공모에 선정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동원 앞 장터거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문화장터입니다. 장터걸에서는 안 쓰는 물건을 사고 파는 나눔장터와 지역 예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손맛장터 등으로 운영되며 전통주 만들기와 동원학 부채 꾸미기,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헌혈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헌혈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단체 헌혈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혈액 확보가 어려워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혈액을 보관하는 혈액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헌혈 침대 역시 한산합니다. 이곳을 찾는 헌혈자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하루 평균 2자릿수였던 헌혈자 수는 이제 한 자리로 줄었습니다. 현재 2024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감소 추세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5년 상반기에는 이런 혈액 수급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울산 지역의 연간 헌혈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3만 명대를 유지했던 헌혈자 수는 지난해부터 2만 명대로 줄면서 올해 헌혈자 수도 지난 2022년 대비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혈액의 적정 보유량은 5일분. 현재 울산의 혈액 보유량은 4에서 5일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곧 방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혈액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울산 지역의 특성상 우리가 고등학교 헌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방학 들어가면서 헌혈의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조금 적어질까 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가뜩이나 매년 겨울철이 되면 계절적 요인으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혈액 부족으로 병원에 필요한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울산혈액원은 적극적인 헌혈자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의 올해 10월 평균 기온이 관측 개시 연도인 1932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0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울산의 10월 평균 기온은 17.8도로 18.6도를 기록한 2006년과 199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평균 최저 기온도 1932년 14.9도에 이어 올해 10월은 14.3도로 1932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울산시 시민안전실과 환경국, 울산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감사가 상임위별로 진행됐습니다.
행자위의 시민안전실에 대한 감사에서 김기환 의원은 재난문자의 지자체 간 중복 발송 등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고,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가 9년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감에서는 홍유진 의원이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의 오염물질 원천 차단 대책을, 손명희 의원은 6개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초과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하수도 유입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내일 울산 혁신도시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울산 창업환경 조성토론회를 엽니다. 울산의 창업 생태계 혁신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산업자원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의 발제에 이어 울산 창업 생태계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울산 창업 생태계 현장 리포팅과 오픈 테이블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를 마련한 박 의원은 창업기업 대표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청취해 울산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 중 추락했던 계열사 근로자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원청사인 고려아연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지난달 11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냉각탑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일 숨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내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50대 남성 A씨가 12m 높이 작업장에서 패널 공사를 하던 도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경찰은 업체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바둑, 체스와 같은 두뇌 스포츠 게임 중 하나인 브릿지를 아시나요? 카드 게임의 하나인 브릿지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등 유명인들이 즐기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지만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데 울산에서 처음으로 브릿지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이블에 앉은 4명의 선수가 카드패를 손에 들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입니다. 4명이 트럼프 카드 52장을 나눠 2대2 맞대결을 펼치는 두뇌 게임, 브릿지입니다. 체스, 바둑, 브릿지가 마인드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한 테이블에 4명이서 13장씩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스트 웨스트가 한 팀이고 노스 사우스가 한 팀. 콘트랙트 브릿지라고도 불리는 브릿지는 전 세계 동호인만 4천만 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선 9개 시도가 브릿지협회를 운영 중인데 회원수는 모두 1,500여 명. 울산은 30명 정도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울산에선 올해 2월 협회가 출범했는데 출범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브릿지라는 이 종목이 고도의 그 두뇌를 요구하는 그런 스포츠 게임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러한 게임을 울산 시민들에게 함께 하고 싶어서 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브릿지는 아직까진 국내에서 생소한 종목이지만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도 즐기는 두뇌 게임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그 동영상으로 브릿지라는 걸 알게 돼서 하던 중에 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되고 해서 그것도 제가 수학 교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저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울산 브릿지협회는 향후 전국대회를 정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브릿지 국가대표 선수를 매주 강사로 초청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여는 등 브릿지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울산에서 브릿지 대중화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지역의 제조업 생산과 건설 투자는 늘어난 반면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울산 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1% 늘었고 같은 기간 건설 투자를 나타내는 건축 착공 면적은 149.5%, 건설 수주액은 382.9%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형 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9% 줄어든 가운데 백화점이 6.4%, 대형마트가 5.7% 각각 감소했습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12일 오후 5시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유럽의 대표적인 클래식 오케스트라인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개관 30주년을 맞아 울산 시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신년 음악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수미 등 클래식계 대형 스타들을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관 30주년 기념 신년음악회 티켓 예매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문예회관 누리집과 예스24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티켓 가격은 좌석별로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입니다. 동천 동강병원 김준경 주임이 2024 노인의료 나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의료 나눔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 주임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담당자로 저소득층과 차성위 계층 의료비 지원 연계로 연간 약 1억 원, 매년 50명 이상의 환자에게 긴급 의료비 지원과 노인 인공관절 지원 사업을 연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주임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내년 교육공모직 공개 경제시험 원서 접수 마감 결과 111명을 모집하는 늘봄 교무행정 실무사 시험에 1,361명이 지원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시교육청이 늘봄 교무행정실무사를 모집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교육공모직 모집 직종 가운데 가장 많은 1,361명이 지원해 경쟁률 12.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늘봄 교무행정실무사는 내년부터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되는 늘봄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늘봄 학교 프로그램 편성과 강사 선정, 학생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 기초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내년에 예정된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 추출을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울산의 30만 9천여 가구입니다. 만약 조사요원의 방문 시 부재 중인 경우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조사요원들의 신분증 폐용과 조사용품 확인을 의무화해 조사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